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측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현재 이란으로 인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그 말은 뭐라면 뭐죠? 현재는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금리를 좀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기 위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조금씩 만지작만지작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고, 더불어서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그 강도가 조금 약하냐 강하냐 차이였지만은, 이란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서 피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강도가 세냐 약하냐 따라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의 주가가 급락한다. 그거는 이제 그 모멘텀, 악재가 소멸이 돼야겠죠. 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되겠고, 두 번째 날 이틀 연속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날은 관망이고요. 3번 연속, 3일 연속으로 글로벌 상황에서 뭔가 문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세 번째 날은 바로 사야 되는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매도, 둘째 날은 관망, 세 번째 날은 어떻다?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할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오늘 같은 경우는 이튿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나오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동사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려 할게요. 6월 7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돌고 돌아 밸류업,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주 동반 강세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어수선하다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내수주입니다. 두 번째 고배당주죠. 세 번째 저PBR 종목, 네 번째 저베타 종목입니다. 요 네 가지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동사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 위치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폭 과대. 그리고 좀 더 기본적 분석에서 보시면 아시면 좀 저평가인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저베타 종목입니다.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배당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이런 금융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점 똑같이 급락을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땐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때는 실적 위주 그런 걸로 하지, 전반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상당히 박수 칠 수 있는 상당히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 배당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상당히 저평가되는 저 PBR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32년 만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인가 결정 소식이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5월 1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DGB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 1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인가 방식을 은행업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 내용의 변경, 즉 인가 절차를 법령상 모든 세부 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예비 인가를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해외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 저점에 있는 종목, 즉 저PBR 종목,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또 실적이 나오면 좋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괜찮은 업종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배당 내용도 있습니다. 배당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행업 포함한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하나씩 정도는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지만 반등할 때는 다릅니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 그리고 저PBR 종목, 그리고 배당 매력 있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같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라도 반등할 때는 다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7.5% 하락하면서 7,490원에 마감하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52주 신저가 구간이 7,41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지받으면은 자,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치가 쌍바닥 위치입니다.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있는데 현재 동사는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권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오늘 7,49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7,600원, 2차 저항대 7,800원, 3차 저항대 8,200원, 4차 저항대 8,700원, 그 다음에 9,000원과 9,300원, 9,600원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9,6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7,000원, 2차 지지대 6,500원, 3차 지지대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저가 부근에 있을 때는 조금 짧게 지지대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50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53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 구간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네요. 투시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연기금 최근에 순 매도, 상호펀드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26%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동사의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최대 지분율 보셨습니다. 자, OK저축은에서 9.5% 지분율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7.7% 지분율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30%라고 얘기하는데 자, 금융주 같은 거 어떻습니까? 금융주는 이렇게 한쪽에서 너무 몰아서 가지고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KB, 신한 그런 데서도 한쪽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들과 많은데 동사는 OK저축은행이 최대주주고 국민연금도 7.7%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원대에서 올해 4조 2천억 원대, 내년도에 4조 3천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5,300억 원대에서 올해 4,400억 원대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6,100억 원대까지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200억 원대, 2분기 때 1,900억 원대, 3분기 때 1,500억 원대, 4분기 때는 450억 원대 적자 전환됐지만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0억 원 대비 올해 1,585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감소했지만은 전분기 대비는 흑자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00억 원대에서 올해 300억 원대, 3분기는 작년에 1,500억 원대에서 올해 1,700억 원대. 그러니까 3분기는 좀 괜찮아지네요.
4분기 때는 작년에 453억 적자에서 올해 713억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부터 분할로 사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끝났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자 1385, 유보율은 600%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돈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채비율 유보율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돈으로 장사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뭐 문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돈으로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14%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의 2배 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706원, BPS는 38,529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EPS 기준으로 보는 거는 자, 금융주를 제외한 거는 전부 다 EPS 기준으로 봅니다. 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돈으로 장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EPS로 밸류에이션 보는 게 아니라 자산가치 대비, 즉 B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자 BPS 내년도 예상 BPS가 38,529원이거든요. 39,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9,000원인데 현재 7,490원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00원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38,529원. 자, 38529. 현재 주가가 자 7490 나누기 38529였나요? 38529 맞네요. 38529. 현재 BPS가 0.19배입니다. 거의 0.2배밖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BR 1배에서 200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자 38,500원 곱하기 1배에서 200원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38,500원에서 77,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오랜만에 한번 배당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매력에 있는 금융주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작년에 배당은 대략 550원입니다. 550원에서 650원 부근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보통 한 600원 정도 배당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00원 기준으로 자, 한 600원 주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8% 이상, 거의 9% 가까이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배당 매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동사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수익, 금융회사니까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대구은행 관련돼 가지고 이자 수익이 51.5% 매출에 나오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관련된 이제 증권사 관련된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수수료하고 신탁 업무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2011년도 상장된 이후로 자 주식 교환을 한 차례 했었고 유상증자를 한 차례 했습니다. 올해가 2024년도니까 2015년, 2017년 대비 까마득가 상당히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물은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자 금융주주회사니까 금융 관련된 자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관련된 자회사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자회사가 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 오늘 종가 7,4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8,035원, 평균 매도 단가는 7,987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12.7배다. 그리고 BPS 기준으로 현재는 PBR 0.19배다. 그러니까 0.2배 정도, 0.2배도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고 하는 점 참고하시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32년 만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시중으로는 전환 인가됐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HTS가 이상하게 떠가지고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려요.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4.8이기 때문에 과열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6.8이기 때문에 과열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8,200원, 2차는
8,700원이 되고요. 제가 또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7,000원, 2차는 6,5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GB 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